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작년에 했던 증권사들의 올해 전망이 산업별로 얼마나 잘 맞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읽는 남자의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 했던 전망이 올해 잘 맞았는지 살펴보는 이유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지 어느 증권사가 잘 맞췄고 어느 증권사가 잘 못 맞췄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용되는 증권사들의 이름도 대부분 이니셜과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년에 했던 전망과 굉장히 크게 달랐던 산업 한 가지를 꼽자면 카지노 항공산업이 있을 겁니다. 지난 2014년 말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실제로 2005년 70만 명 정도였던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10년 만에 2014년이 되자 600만 명을 넘어섰죠. 이 정도 속도대로라면 2015년에는 700만 명, 800만 명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도박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와서 돈을 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항공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한 증권사에서는 심지어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From Here to Zero to Hero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카지노 항공산업의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자 어땠을까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메르스 사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했던 관광 계획을 취소했고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연초 대비 24%나 크게 하락했고요. GKL 역시 26%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항공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법도 한데 저가 항공사들까지도 기승을 부리면서 아시아나 항공은 37%, 그리고 대한항공은 37%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전망과 달랐던 또 다른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료 산업인데요. 2014년 말을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담뱃값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증권가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리포트를 냈었던 증권사들의 리포트 제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국내 K증권사에서는 담배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심지어 한 증권사에서는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들 증권사들은 2015년에 음식료 업종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예상 사이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했던 예상 사이클을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증권사들이 2015년에 들어오면서 음식료 업종은 지지부진하다가 경제가 회복되는 3분기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음식료 업종이 그렸던 사이클은 이랬습니다. 2015년에 들어서자마자 음식료 업종의 주가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너무 빠른 시간 동안 주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다시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2015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주계의 허니버터칩, 칵테일 소주가 출시됐습니다. 이 칵테일 소주가 열풍이 일으키면서 이 칵테일 소주는 미투 제품들까지 많이 나오게 됐고요. 이 칵테일 소주의 포문을 열었었던 롯데칠성, 이 롯데칠성의 주가는 그 당시 100%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투 제품을 생산을 했었던 무학 역시 76%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다가 그 주정을 공급하는 MH 에탄올 12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고요. 또 다른 주정업체 진로 발효 역시 78%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급등했던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작년의 예상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던 그런 산업도 있습니다. 단연 화장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작년 말에도 국내 여러 증권사의 화장품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살펴보면 화장품은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수출 업종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전히 가장 화려한 라인업을 갖고 있다.
뷰티 만능의 시대, 화장품 영역은 확장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2015년이 돼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면세점을 통해서 혹은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을 계속해서 사들였고요.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아모레퍼시픽은 80%나 연초 대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LG생활건강 역시 연초 대비 45%의 주가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다른 산업이 있습니다. 의외로 작년에 했던 전망과 매우 비슷하게 흘러갔던 산업인데요. 정유 산업입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던 전망과 정유 산업은 굉장히 비슷했는데 이 작년 연말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제 마진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살펴보니까 2015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정제 마진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유사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S-오일의 주가는 연초 대비 53% 급등했고요.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연초 대비 45%나 올랐습니다. 또 다른 기업이죠. GS의 주가 역시 연초 대비 24%나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작년에 했던 전망이 올해 얼마나 잘 맞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내년 전망인데요. 내년 전망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연말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